안녕하세요. 12년차 부동산 투자자 삼이고단수입니다. 저도 직장인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직원과도 아파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려면 10억 원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이제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분양가 20평대가 12억에서 13억으로 나와도 완판되는 것을 보면 서울 아파트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점점 넘사벽 거주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넘사벽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분명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컨텐츠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순서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의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 규제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과연 13억 원의 아파트가 분양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가련 1구역 입주권 투자 방법과 그 원리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녹음 중 영상이 길어지면 세 번째 가련 1구역 투자 방법은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업로드 예정이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 분양권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서 제 채널로 오신 후 노원구 17억 시대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 투자 거래 폭발 이후 제목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분양권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줄을 차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파트 거래를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 승인을 해줍니다. 지방이나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매수가 불가능해지니 매수 수요의 억제로 인해서 거래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는 상급지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보다 자본은 더 필요하고 실거주 요건으로 수요도 감소하고 아파트 거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2025년 상반기에 6.27 대책 발표로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15일 대책 발표로 서울 전 지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답답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은 규제 지역이며 이제 13억 원이라는 가격 의미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13억 원으로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최근 분양가 히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작년 중랑구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30평대가 13억 원으로 완판되었고, 외곽이라는 노원구에서도 작년 서울원 아이파크 30평대가 15억 원대 분양했던 게 올해 3월에 17억 원대 분양 거래를 신고가로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도 20평대, 30평대 각각 12억 원과 15억 원으로 완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 아파트 20평대 분양가는 이제 13억 원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등 글로벌 전쟁 사태로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오르면 올랐지 하락할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3억 원 완성된 신축 아파트 가격을 매수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련 1구역에 말씀드릴 예정이므로 같은 지역의 은평구에 있는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아파트의 59 타입이 13억 원 정도 합니다. 일반 매수할 때 생애 최초 자격으로 매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매수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에서 LTV 40% 그리고 소득이 1억 정도 가정했을 때 대출을 잘 받아도 5억 원 정도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 분들은 13억 원의 아파트는 대출 5억 원 받아서 현금 8억 원이 있어야 매수도 가능하고 실거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 생애채초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LTV 70%, 아파트 담보 범위가 높지만 아무리 잘 받아도 대출 6억 원 한도입니다. 결국 생애최초 자격되는 분도 서울 13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 7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매수하고 실거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일반 직장인이 월급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허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성될 아파트가 아닌 완성될,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현금 8억 원이 아니라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까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은평구 가련 1구역 입주권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서 완성되지 않은 입주권 투자가 좋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완성된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낡기 시작하고
건물의 거주 사용 가치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즉, 입지라는 요인이 아파트 시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하게 하는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반면 완성되지 않은 입주권은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상승하고 완성되고 나서도 또 상승을 합니다. 거기다가 입지까지 좋으면 또 상승을 합니다. 결국 같은 자금으로 어디가 더 투자성이 있는가 판단할 때 입주권은 사용 가치가 없고 온전히 투자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수익률이 높아질 구조를 가진 투자처입니다. 먼저 은평구 가련 1구역에 대한 입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가련 1구역은 은평구에 위치해 있고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직지 근접이 매우 뛰어납니다. 연신내역 중심으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GTX A 노선에서 아직 삼성역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세 이야기를 하자면 화면에 연신내역 근처 구축 아파트들은 10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호선 녹번역 신축들이 13억 원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도에 연신내역 남쪽에 보면 대조 1구역이라고 있는데 아파트명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고 분양을 했었고 올해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조 1구역 20평대 기준으로 12억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입주하면 녹번역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녹번역 신축보다 1억 원 높아져도 14억 원에서 15억 원은 되겠죠. 그렇다면 2030년에 신축될 가현 1구역은 분명 대조 1구역과 녹번역 시세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이 맞다면 곧 13억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화면 우측에 가련 1구역 재개발 매물들 보이시죠? 가격이 낮은 매물이 6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대장은 대조 1구역으로 예상되는데 가련 1구역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현재 시점 가련 1구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건설 시공으로 4,000세대 초반이지만 곧 4,467세대로 규모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북서쪽 지역이지만 GTX A 노선과 3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관리 처분 단계 진행 중으로 안정적인 신축이 될 것이고 투자 성공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제 지역에서 입주권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매물만 거래가 가능한데 가련 1구역은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난 지이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은 입주권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 20평대 분양가도 13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기존 아파트 매수하려면 최소 8억 원이란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6억 원으로도 13억 원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자산을 컨덤 점프시킬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이 길어져서 추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 1구역 투자에 대한 작은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시간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년차 부동산 투자자 삼이고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삼이고나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